제가 이거 들다가 잠깐 잘못 눌렀는데 다시 꺼져서 다시 켭니다. 언제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흰 것이지만 가루가 막 끓기잖아. 예. 좋아지긴 하지만은 다 낫은 것은 아니다. 근데 무좀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물혹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졌다. 아, 물혹이 없어졌다. 뭐 전에는 또 무좀도 좋아졌다. 뭐 이렇게 또 말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들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지만은 저도 예전에 초짜일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되니 안 되니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했다. 또 내지는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실족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 제 책에 원리편에 들었지만 제가 처음 인체파동원리를 접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은 일주일이면 고혈압이 다 낫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물었으면 벌써 떠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인한 이유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인체파동원리가 제가 책을 내고 붙잡고 평생을 제가 하도록 살아가는 거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인체파동원리로 다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치료법이나 진단법이 왜 존재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위선, 사기, 거짓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위선이 선인 것처럼 악이 선인 것처럼 또 내지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위에서 득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치료가 안 돼도 또는 내지는 더 나빠져도 값을 치르고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료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암이냐 예를 들면 무좀이냐 또는 코로나냐 이런 특정 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누구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창규에 있어서 인체파동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과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기가 닳도록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니 잘났다는 얘기만 하냐, 니는 잘났는데 니한테 오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예를 들면 네 가지가 없어서 마음가짐이 틀려서 못 고친다는 거냐, 환자만 탓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설사 예를 들면 인체파동원리가 만병통치라 하더라도 또 내지는 어느 특정인이 치료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누가 손뼉도 뭐 해야 된다? 마주쳐야 된다. 예를 들면 환자나 보호자나 그 대상이 그 치료의 또는 치료 원리의 가치를 모른다든지 또는 상대를 믿지 못한다든지 또는 된다고 하니까 한두 번의 치료로 다 끝나고 다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네 이렇게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면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짜나 하수 또는 입문자들은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경매나 주식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지식을 물어요. 근데 예를 들면 중수라든지 고수들은 전체 흐름 속에서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냐 예를 들면은 부동산 시장이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관점 예를 들면은 2005년 6년 7년도에 불장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있어서 하지만 그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꼭지점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들어가서 상투를 잡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단순한 단기간의 시점 내에서 예를 들면은 손해를 봤다 팔았을 때 어떻게 돼요? 돼버리잖아요. 가치가 예를 들어 손해가 확정되어져 버리지만은
장기간의 시점에서 결국은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는 오른다. 금의 가격은 오른다. 자원의 가격은 오른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위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무좀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어떤 허리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왔다면은 병리고 예를 들면은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뭐라고 생각해? 안 아프지다. 하나도 안 아프다. 통증이 사라지면은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완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제 책에서 말하는 완치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치료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떤 충격, 제1통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쪽으로 용을 쓰는 제1오작동이 일어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소노름처럼 또 다른 어긋난 균형, 제2오작동을 통해서 뭐예요? 확산이나 분산, 희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긋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지그재그 탑쌓기라고 그러죠. 동전쌓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건강하지 않음에도 단지 아프지 않을 뿐이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강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제2오작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좀균이 없다 또는 내지는 점이 사라졌다 한들 또 다시 새로운 점이 또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결국은 완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시점에서 딱 현재이란 시점 또는 1년이란 시점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그 사람의 전체 생애, 평생을 통해서 출발과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계속 중언번이 되는 거지만은 다시 질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무좀 같은 거 처음 시작부터 완치돼 6개월 상태를 영상으로 남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설사 남긴다 한들 또 내지는 한두 케이스가 좋아졌다고 한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은 이런 사례를 보지 않고도 원리만 핵심 원리만 가지고도 오작동 원리네 균형 원리네 치우침 원리네 작용 반작용의 원리네 하는 순간 뭐예요? 이거 과학이구나 명쾌하게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매주할 꼬주할 설명해줘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 또는 비판하고자 힐난하고자 하는 사람 눈에는 제 말이 인체파동 원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잘못된 거예요? 손가락 표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경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남창규 선생님이나 박종부 선생님 시력은 인체파동 원리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야, 니는 한의사인데 니 병은 잘 고치냐? 뭐 이런 논리죠. 예를 들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대부분의 먼 선배 한의사들 존경하는 명의들이 대부분 다 요절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한의사인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심한 얘기로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위너라는 것은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도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인체파동 원리의 오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또 내지는 그 의미 속에서는 예를 들면 시력을 고치려고 하면은 안경을 벗으려고 하면은 내 삶의 행태가 예를 들면 평생을 30년을 한의학을 통해서 한의사로서 또는 성공한 한의사로서 성공한 개원이로서 제가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기백명에 이를 때도 있었는데 평생을 구부려서 허리를 굽혀서 목을 숙여서 라운드 숄더 상태로 침을 놓은 상태가 몇십 년을 살아온 상태인데 그 상태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침을 몇 번 맞는다, 약한제 먹는다고 해서 낫느냐 이거죠. 아무리 파동 원리나 특효한 치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의미가 못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그 낫고 안 낫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성각자들인 예수나 부처나 예를 들면은 성철 스님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득도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영생을 누리고 육체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도를 깨달음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지옥 속에서 계속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거지
당장 지옥에서 천당으로 극락으로 승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파동원리를 접할 때 우리 오용쌤이 있었을 때는 파동원리가 주거니 받거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 제가 침을 놓는다는 것은 좀 나쁜 표현으로는 에너지 기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한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돼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용을 쓰잖아요. 결국 또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분의 질문에 제가 반응하지 않으면, 무대응하지 않으면은 타격이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가 준 질문에 공에 내가 그 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하는 거고 답을 하는 거고. 지금 진료를 제가 지금 뺏기면서까지 여기에 몰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침을 놓는다는 의미는 기를 뺏기는 거예요. 환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을 받는 거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나갔다는 의미 속에서는 또 들어와야죠. 받아야 되니까. 결국 어떤 기운을 받느냐? 상대로부터 아이고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기, 나쁜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환자를 많이 본 사람 또는 평생을 어떤 직업에 치우쳐서 직업병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 노출됐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됐다, 뭐 이런 작업 환경이 뭐 안 좋다, 예를 들면 탄광에서 진폐증으로 고생한다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직업병이라는 거죠. 이런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경을 벗는다, 예를 들면 무좀을 고친다, 시력을 고친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1시간의 치료를 24시간 중에 1시간의 치료로 치료가 다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나머지 24시간, 23시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모셨던 대전대 한의대 재활의학과 이철환 교수님이 보수교육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24시간 중에 1시간을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그들을 매니지하면서 나머지 23시간이 변하리라고 기대하느냐. 결국은 치료는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합리화로 변명으로 들키겠지만은 남창규의 발톱 무좀이나 안경이나 예를 들면 이걸 고치려면은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방향을 어떻게 돼요? 유턴시켜야 돼요. 그럼 저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유턴을 하거나 예를 들면 병원을 한의원을 때려치우거나 하겠지만은 또 내지는 제 삶의 목적이 돈이 목적이었다면은 돈을 부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의사를 때려치우겠지만은 이제 인생을 알아가는 입장에서 인체 파동원리를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단순히 치료가 됩니다. 이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되냐 안 되느냐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에 저는 방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래도 임상가에서 공부한 또는 성공한 나름대로 끼어있는 그 의사나 한의사들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에 목숨 걸지 않아요. 초짜는 그렇지만은 결국 왜 안 되느냐,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왜 안 되느냐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지. 인체 파동 원리가 그 길을, 그 답을 준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인체 파동 원리는 충분히 세상에 나올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보셨어요? 그래서 시력은 고치기 힘든데 인체 파동 원리로 마치 협심증이나 중풍같이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는 오히려 인체 파동 원리로 더 치료가 잘 되는 원리인가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정보 테라피에서 뇌 질환이 가장 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두 케이스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 암이 다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임상을 하는 의사나 한의사들은 그런 말을 안 하죠. 어떤 의미 속에서 제가 지금 이런 결별하는, 그쪽과 결별하는 이유는, 독립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책을 내고서도 마치 맹인도 심청이도
눈을 뜬다는 신봉사도 눈을 뜬다는 식의 논리는 제가 봐도 맞지가 않는다. 또 내지는 설사 그 말이 맞다 또는 충분히 그 말을 하는 저희는 이해가 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난과 또 내지는 그 위치 자리가 더 매도당한다. 사이비로 또는 내지는 거짓으로 더 매도당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같이 도매급으로 제가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또 선을 긋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그쪽에 가셔서 질문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누차 파동원리에서도 또는 책으로도 또는 유튜브로도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되냐 안 되느냐에 혈안이 됐지만은 이제는 뭐 2022년 4월 18일 현재는 결국 치료가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그 끝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 치료가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구나.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만병통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못 고쳐요? 아니죠.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저한테 안 냈는데 예를 들면 산모가 출산하고 나서 전신마비가 와서 거의 뭐 루게릭변처럼 폐용성 근위축으로 다 되고 내지는 호흡마비로 또 전신통증으로 그분이 뭐예요? 의사가 간신히 가능한 상태에서 죽고 싶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 제가 그 정도 그 당시에 사진만 봐도 제가 이런 신경계통의 환자를 다룬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병은 못 고친다. 죽겠구나.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살아났어요. 그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맹신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삶에 대한 집착도 믿음이다. 살고 싶다는 욕구도 믿음이다. 또 내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다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되니 안 되니 낫니 안 낫니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무슨 정부 테라피와 남창교 인체 파동 원리는 전혀 선을 달리한다. 그 방향이 처음에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또 제가 월요일이고 또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이걸로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선은 여기서 일단락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